가슴 졸이며 기다려온 순간 드디어 첫 초록색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바로 지금 싹이 튼 직후 몇 시간과 며칠 사이에 90%의 초보 농부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쳐버리는 실수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토 싹이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짚어드릴 겁니다. 가늘고 힘없이 우짜란 콩나물 같은 모종이 아니라 대가 굵고 튼튼한 모종으로 키워낼 수 있는 핵심 비법을 공개할게요.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잘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비밀.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꼭 확인해보세요. 자, 우리 작은 토마토의 밑이 세계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씨앗 상태일 때 토마토는 배젖이라는 자신만의 도시락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싹이 지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비상식량은 거의 바닥나게 되죠. 이때부터 식물은 본격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광합성을 시작하기 위해 급히 빛을 찾아야 하고 남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찾아야만 하죠. 우리가 보는 저 연약한 줄기, 즉 배축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뿌리와 이제 막 태양광 패널이 되려는 떡잎을 잇는 아주 가느다란 다리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겪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식물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 즉 노가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입니다. 바로 비닐이나 덮개를 벗기는 겁니다. 당장 실행하시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덮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이 하루만 더 두면 나머지 씨앗들도 다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덮개 안은 습도가 100%에 가깝고 온도도 높아서 곰팡이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특히 어린 모종에 치명적인 모잘록병이 생기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신선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새싹들이 숨이 막혀 그대로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전체의 30%부터 40%까지 정도만 싹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걷어내세요. 늦게 나오는 녀석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강한 녀석들은 알아서 올라올 것이고 약한 녀석들까지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확 벗기는 겁니다. 조금씩 열어주며 적응시킬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어야 식물도 자극을 받아 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빛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아주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덮개를 벗기자마자 모종 용기를 조명 바로 아래로 옮겨주세요. 특히 첫 3일에서 4일 동안은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불을 밝혀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제 막 싹이 터서 뿌리도 거의 없고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유일한 임무는 하루빨리 떡잎을 펼치고 광합성을 시작하는 것뿐이죠. 만약 이때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 위로만 계속 뻗으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뿌리로 가지 못하고 가느다란 줄기를 키우는 데만 다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손만 대도 픽 쓰러질 것 같은 길쭉하고 연약한 모종이 되고 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풀스펙트럼 식물 전용등입니다. 조명은 식물 바로 위, 외서 7cm 정도로 아주 낮게 설치해 주세요. 식물이 타버릴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백열등은 절대 안 됩니다. 빛보다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이죠.
만약 식물 전용등이 없다면 아주 밝은 주광색, 즉 차가운 흰색 LED 조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물에게 보약이 되는 충격 요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온도 충격기입니다. 모종을 조명 아래로 옮긴 직후에는 곧바로 시원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 시기의 적정 온도는 낮에는 16도에서 18도 사이, 밤에는 14도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온도가 너무 높고 빛까지 부족하면 토마토는 줄기만 위로 길게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공기가 서늘하면 줄기의 성장은 잠시 멈추고 대신 모든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식물에게 위쪽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땅속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박아라 라고 신호를 주는 셈이죠. 이 초기 며칠 동안이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강력한 뿌리 기초가 만들어지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집에 서늘한 창가가 없다면 밤에만 잠깐 베란다에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5일에서 7일 정도 스파르타식으로 관리해주면 여러분의 모종은 대가 굵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다음은 습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중 습도이지 화분 속의 질척한 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닐을 벗기고 나면 주변 공기가 갑자기 건조해지는데 이건 연약한 새잎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보충하겠다고 흙에 물을 들이붓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흙이 너무 축축한 상태에서 공기까지 서늘하면 모잘록병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줄기 아랫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가늘어지다가 결국 식물이 쓰러져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흙은 살짝 촉촉한 정도로만 유지해 주세요. 물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겉흙이 충분히 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물을 찾아 스스로 깊게 뻗어 나가게 유도해서 식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신 부족한 습도는 모종 옆에 물그릇을 두거나 분무기로 식물 주변의 공기에만 가끔 물을 뿌려 조절해 주세요. 이때 식물 잎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물주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황금 원칙은 바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씨앗을 심은 흙은 이미 충분히 촉촉하기 때문에 싹이 트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첫 물주기는 겉흙이 1cm 정도 보슬보슬하게 말랐을 때가 가장 적당한데요.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만져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칫하면 흙이 파여 뿌리가 드러나거나 연약한 줄기가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나 스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뿌리에 직접 물을 붓기보다는 화분 가장자리나 줄기 사이사이에 조금씩 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상태입니다. 수돗물은 미리 받아두어 소독 성분을 날린 뒤 사용하시고 온도는 실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살짝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을 바로 주는 건 어린 뿌리에 큰 충격을 주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다음 단계는 조금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바로 새싹들의 상태를 살피고 과감하게 솎아내는 작업이죠. 자연은 항상 넉넉하게 생명을 틔우지만 모든 씨앗이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린 싹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싹은 줄기가 곱고 떡잎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반면 유난히 약하거나 휘어지고 모양이 뒤틀린 것들도 보일 거예요.
씨껍질을 제대로 벗지 못해 이른바 모자를 쓰고 있는 싹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약하고 비정상적인 싹들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다른 싹들을 따라잡겠지 하는 기대감에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코 따라잡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옆에 있는 건강한 싹이 받아야 할 빛과 물, 양분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병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약한 싹을 손으로 직접 뽑으면 옆에 있는 건강한 싹의 뿌리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가위를 이용해 흙 표면 근처에서 줄기를 살짝 잘라내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인 모종 체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화분을 주기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식물 등을 써도 빛은 균일하게 퍼지기 어렵고 특히 창가에 둔 모종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줄기가 보기 싫게 휘어버리고 나중에는 바로잡기도 아주 힘들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화분을 180도 돌려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아침에 돌렸다면 내일은 저녁에 돌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빛을 찾아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게 되고 결과적으로 줄기가 훨씬 단단하고 곧게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 토마토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아침 운동인 셈이죠. 이 작은 습관 하나면 여러분의 모종도 마치 줄지어 선 씩씩한 군인들처럼 곱고 튼튼하게 자라날 겁니다. 모종을 키울 때 가장 무서운 병에 바로 잘록병을 막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록병은 습하고 찬 환경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곰팡이균이 흙 속에 숨어 있다가 어린 모종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뿌리와 줄기 경계면을 공격합니다. 우리 토마토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흙 표면이 금방 마르면서도 살균 효과가 있는 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 검증된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독한 강모래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 물주기를 마친 뒤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모래를 2mm에서 3mm 정도 얇게 깔아주세요. 모래는 줄기 밑부분에 습기가 정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무채와 모래를 1:1 비율로 섞어서 뿌려주는 겁니다. 쟤는 습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천연 살균제 역할도 하고 칼륨과 미량 원소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비료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흙 표면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종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뿌리에게는 물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흙의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물을 주고 나면 특히 흙이 촘촘한 경우 겉면에 딱딱한 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막이 산소를 차단하면 뿌리의 성장이 더뎌지고 심하면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이를 방지하려면 주기적으로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독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농기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이쑤시개 하나면 충분해요. 물을 준 다음 날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여린 뿌리와 줄기가 다치지 않도록 흙의 겉면을 1cm 이내의 깊이로만 살짝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쑤시개로 흙을 가볍게 콕콕 찌르거나 살살 문질러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흙의 공기 순환을 도와서 뿌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이제 3일에서 4일 동안 진행했던 24시간 집중 조명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모종은 제법 튼튼해졌고 떡잎도 활짝 펴서 본격적인 광합성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조명 시간을 정상적인 주기에 맞춰줄 차례입니다.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신진대사가 가능해지거든요. 조명을 계속 켜두면 잎이 변색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명 시간을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조절해 줍니다. 토마토가 건강하게 자라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죠. 타이머 기능이 있는 조명을 쓰신다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타이머가 없다면 직접 켜고 꺼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식물은 일정한 낮밤 주기에 금방 적응하며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왔다는 건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던 고비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종들은 본격적인 폭풍 성장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실수하시는 아주 위험한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영양을 듬뿍 주어야 잘 큰다는 생각인데요. 새싹이 올라오자마자 의욕이 앞서 비료부터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지만 사실 이건 모종을 죽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직 어린 새싹의 뿌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고 연약합니다. 여기에 농축된 비료를 주는 건 마치 연약한 피부에 염산을 붓는 것과 다름없어요. 뿌리가 그대로 타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쓰는 좋은 상토 속에는 이미 2주에서 3주 정도는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첫 비료는 모종을 옮겨 심은 뒤 뿌리가 땅에 잘 안착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11에서 14일 이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깨끗한 물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건강한 식물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린 모종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 시기 모종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떡잎에 담겨 있습니다. 씨앗에서 처음으로 돋아나는 그 두 잎 말이죠. 떡잎은 식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떡잎은 탄력이 있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며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떡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물을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잎이 힘없이 축 처져 있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주변 온도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떡잎에 반점이 생겼다면 병해충이 시작됐거나 직사광선에 잎이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양 창가에 가림막 없이 두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만약 처음부터 모양이 기형적이라면 유전적인 결함일 수 있으니 그런 모종은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떡잎이 보내는 신호에 제때 반응해 준다면 관리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고 소중한 식물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성껏 키운 모종을 전부 망가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외풍입니다. 어린 토마토 모종에게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공포나 다름없죠. 햇빛과 온도, 물주기까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라도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 한 번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종의 연약한 조직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미세한 바람조차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병에 걸리고 심하면 그대로 죽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창가의 모종 자리를 잡을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방을 환기할 때는 잠시 모종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두꺼운 천 등으로 덮어 직접적인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옆방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서서히 유입되게 함으로써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풍을 차단하는 것은 과한 걱정이 아니라 건강한 모종을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식물의 개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화분 안에 화목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깨보려 합니다. 씨앗을 적당한 강역으로 심었더라도 일단 싹이 트면 햇빛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중심부에 있는 싹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보다 빛을 덜 받게 되죠. 그러면 빛을 찾아 위로만 길게 웃자라게 되고 결국 서로의 빛을 가려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은 비단 빛뿐만이 아닙니다. 흙 속에 영양분과 수분을 두고도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옮겨 심기를 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너무 빽빽하게 올라온 싹들은 아주 어릴 때 미리 솎아내야 합니다. 새싹들 사이에 최소 1.5에서 2c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 주세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옮겨 심기 전까지 각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종을 키울 때는 좁아도 사이좋게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곳은 철저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가장 튼튼한 녀석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의 약한 경쟁자들을 정리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서 물주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물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식물에게 가장 좋은 건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이지만 도심에서는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돗물은 뚜껑이 열린 용기에 담아 최소 하루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 식물에 해로운 염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실온과 비슷한 20이 돼서 24도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차가운 물을 주면 뿌리가 깜짝 놀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흙 속에 물과 영양분이 충분해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시들거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받아둔 물이 너무 차갑다면 뜨거운 물을 조금 섞어서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온 차가운 물을 그대로 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싹이 텄을 때부터 시작하는 적응 훈련은 식물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는데요. 바로 환기를 통한 훈련입니다. 싹이 나고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조금씩 공기의 흐름에 익숙해지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줄기가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린 모종에게 갑작스러운 찬바람, 즉 외풍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종이 있는 창문을 바로 열지 마시고 옆방 창문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열어두세요. 그러면 집안 전체에 공기가 부드럽게 순환되면서도 식물에 직접 찬바람이 닿지 않아 안전합니다. 이렇게 환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풍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방 저 멀리 구석에 선풍기를 두고 가장 약한 바람으로 틀어주세요. 강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미풍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요. 이런 세심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모종이 야외나 온실로 나갔을 때 자연의 바람을 견디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농사일 사이에서
이건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 그때 그러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품종 관리, 즉 이름표 이야기인데요. 절대 이름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토마토를 키울 때 한 가지만 심지는 않으시죠? 여러 품종을 함께 키운다면 첫날부터 누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확실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품종마다 특징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 키가 훌쩍 크고 어떤 건 아담하게 자랍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방으늘에서도 잘 버티는 녀석도 있죠. 싹이 트는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다 섞여버리면 각 식물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해주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나중에 밭에 옮겨 심을 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름표가 빠졌거나 컵에 쓴 글씨가 흐릿해졌다면 귀찮더라도 기억이 생생할 때 바로 다시 적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껴줄 겁니다. 자, 이번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위 모종 과잉보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초보 농부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싹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 이제는 그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에 물을 3번씩 주고 수시로 만져보고 여기저기 옮기고 심지어 밤에도 잘 있나 싶어 손전등까지 비춰보곤 하시죠. 하지만 멈추셔야 합니다. 과도한 관심은 때로 부족함보다 더 큰 해가 되거든요. 자꾸 만지면 연약한 줄기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배운 대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준 뒤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관찰은 하되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불안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이 제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 식물들에게도 조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주세요. 초기 관리를 잘 마쳤다면 이제 모종은 아주 생생하고 튼튼해 보일 거예요. 줄기가 웃자라지 않고 잎 색깔도 아주 진한 초록빛을 띠고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신호는 바로 첫 번째 본잎이 나올 때 알 수 있습니다. 떡잎과는 다르게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생긴 진짜 잎이 말이죠. 이 잎들은 2장의 떡잎 사이 성장점에서 쏙 올라옵니다. 이 본잎이 떡잎만큼 자랐다면 식물이 이제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독립영양 단계에 완전히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뿌리도 제법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옮겨 심기를 해줄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넓은 개별 화분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하죠. 또한 이때쯤엔 아주 연하게 첫 비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식물의 가장 위험한 시기인 영유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성공은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가 아니라 육묘의 3가지 기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바로 햇빛, 낮은 온도, 그리고 적절한 건조함입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햇빛도 충분하고 시원하게 관리하더라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잘록병이 생겨버립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들고 물 조절을 잘해도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모종은 여지없이 위로만 길게 웃자라게 되죠. 또 온도를 낮추고 건조하게 관리하더라도 빛이 부족하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 창백하고 약한 모종이 되고 맙니다. 결국 밝은 햇빛, 서늘한 온도, 그리고 겉흙을 말리며 키우는 이 세 가지의 완벽한 밸런스만이 100%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작고 단단하며 건강한 토마토 모종을 만드는 필승 공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새싹이 돋아난 직후 며칠은 쉴 때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때 비닐을 벗겨주고 충분한 빛을 쪼여주며 서늘한 온도에서 조금은 엄격하게 그리고 과습하지 않게 우리 어린 싹들을 돌봤습니다. 이렇게 다진 튼튼한 기초가 바로 풍성한 토마토 수확을 결정짓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이 시기의 성공 공식,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바로 밝은 빛, 서늘한 온도, 그리고 보송보송한 겉흙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면 모종이 웃자라거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가드닝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새싹 관리 노하우나 그동안 겪으셨던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